저기에다 저거 잘 봐주세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 계산서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네 가지 있어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그거 네 개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교재에 잘 써놨는데 세금계산서에 그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 안에가 다 무슨 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자세금계산서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요번 시험이나 아니면 저희 시험 볼 때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 그래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인이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근데 내년 7월 달 되면 8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3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로 기억하셔야 돼요? 1억 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억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발급기한에 다음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 며칠이요? 10. 그래서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발행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공급 시기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날 하는 거고 아무리 늦어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해주면 된다고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날까지 해서 드리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73페이지 보시면 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을 해주시는데 전송을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5년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보관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5년.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면 보관 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세금계산서라는 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건 인터넷으로 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행을 했으니까 누가 가지고 있죠? 국가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해줄 필요 없다? 또 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 보관을 안 하고 있어도 누가 알고 있죠? 국가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되는데 실무에서는요. 면제됐다 그래서 안 해줄까요? 계속 보관하고 있을까요?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해커가 심심해서 국세청 들어가 갖고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를 삭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국가는 뭐라 그럴 거냐면 세금계산서 좀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한다고요? 매출자. 근데 특이한 케이스에 매입자가 발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특이한 케이스가 언제냐면은 싸움했을 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거래처하고 우리 회사하고 싸웠어. 그래서 거래처 회사에서 우리 회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난 너한테 죽어도 세금 계산서는 안 줄 거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매입자가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신고. 근데 무슨 신고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제가 세금 계산서를 안 줘요. 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확인해 주겠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안 주고 있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준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 주는 거 관련돼서 뭐를 해야 되죠? 네, 매입자가 발행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건당 1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이거 만약에 금액이 안 정해져 있으면은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상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 행동을 하냐면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나는 100원짜리 가지고 막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괴롭히려고요? 공무원 괴롭히려고.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금액이 작은 것 때문에 이런 걸 해버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인력 낭비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에 하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소방서에다가 장난전화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들도 실제 생기잖아요. 다른 일 하다가.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은 10만 원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에는 신고하시라. 6개월. 그러면은 국가에서 알아봅니다.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요, 그냥 적어 갖고 계시면 돼요. 통장 사본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원래 그 거래할 때 계좌이체 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냐면 우리 계좌이체 하면 통장에 거래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카드로 결제해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실제 거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래 흔적을 남겨야 돼. 그러면은 꼭 뭘로 거래하세요? 카드나 계좌이체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 내역서 뽑으면 되잖아요. 뭐 내역서 뽑는데 뭐 몇 년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7월 1일부터 바뀌었다. 네. 거래건당 얼마요? 5만원. 5만원이 맞아요. 이게 7월 1일부로 바뀌거든요. 네. 이게 그 부가가치세법은 1월 1일부로 바뀌는 게 아니고 대부분 7월 1일부로 바뀌어요. 근데 왜 7월 1일부로 바뀌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득세 신고가 5월 달이거든요. 법인세 신고는 3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 신고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 사람이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확인하면은 몇 월이 돼요? 6월이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대부분 7월 달에 많이 바꿔요. 그래서 거기 위에도 보시면 2023년 7월 1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법이 바뀔 때 그 7월 달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 보실 때 그 7월 1일 날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8월 달 시험이나 10월 달, 12월 달 올해 중에 무조건 한 문제는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험 내시는 분이 문제 낼 때 뭐 내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그럼 만만한 게 뭐냐면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1억 있죠, 요런 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얼마예요? 5만 원. 요런 거 내기 딱 좋죠. 왜냐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개정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그 개정된 것들은 한 번씩 꼭 시험 보시기 전에 훑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474페이지. 여기도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식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언제 하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발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보실 게 거기에서 저것만 좀 잘 봐주세요. 저기 공급 시기 후 발급이라고 있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공급 시기 후 발급할 때는 늦어도 언제까지 발행은 해주셔야 된다고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는 꼭 발급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위에 수정 발급 있는데 그건 세무 때 볼 거예요. 회계보다는 세무에 잘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로 와주세요. 저기 476페이지. 그래서 476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면제의 뜻이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택시, 택시는 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데 뭐는 못 받죠? 세금계산서는 못 받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끊어준다 그래요? 못 준다 그래요? 못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면제 업종이에요. 그래서 발행할 수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이런 데서도 세금계산서 발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세금계산서는 누구랑 주고받는다? 업자랑 주고받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노점이나 행상이나 자판기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니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구나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 전기 사업자도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도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주로 소비자가 많잖아요. 우리 전기 쓰는데 회사들도 전기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더 많이 쓰죠? 국민이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은 꼭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일 경우에요?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근데 왜 안 해주냐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안 하시면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받고 싶으시면 이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조그만하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미발급. 그러면 내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한전에 전화해서 저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떤 서류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서류 보내주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은 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보시면 돼요.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격리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로 안 받았네. 그러면 그런 거 신청해서 세금계산서로 뭐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부가가치세로 인정받는 거랑 못 받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뭐 내가 있는 동안에는 회사가 안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죠. 그래서 전 지금도 예전에 이제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뭐 망할 것 같아서 솔직히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거기 지나갈 때마다 간판이 안 보이면 좀 그래요. 왜냐면 저 그만두고 2달 후에 망했거든요. 근데 망할 것 같았어. 왜 망할 것 같았냐면은 매출이 없어요. 월급을 뭘로 주냐면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사장도 바지 사장이야. 진짜 사장은 저기 중국 도망가려고 작업 중이었어요. 웃긴 게 직원이 6명이거든요. 뭔 그렇게 직급은 많은지.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과장, 부장, 대리, 주임 다 있어요. 그 조그마한데 다 해서 8명이었나? 네. 했고 근데 거기 다니면서 뭐를 느꼈냐면 그 저기 뭐지? 영업 잘하시는 분들을 일명 뱀의 혀를 가졌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거기 그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영업 쪽에서는 좀 날려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면담하러 들어가 보면 어떤 거 면담하는지 대충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선 뭐라 그러냐면 이거 100% 안 돼. 근데 그 사장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가능할 것 같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0%가 1%가 돼요. 진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를 어떻게든 짜맞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은 다 사기예요. 왜냐면 안 될 거 뻔히 다 알거든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 돈 얼마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통장 다 만지는데 불가능한데 대화하다 보면은 가능할 것 같아. 요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뭐 될 수 있어요? 털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영업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죠, 한때. 근데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예전에 다니던데 거기 부사장님이 전국에서 백과사전 있죠. 백과사전 제일 많이 판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 다니던 회사에 스카웃돼서 왔어요. 부사장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분은 좀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쳐서 파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대부분 영업 잘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을 꼬셔서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러 온 사람을 더 좋은 걸 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소매업. 소매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만 발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소매업에서 물건 사잖아요. 근데 그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업체가 오는 걸까요? 개인이 오는 걸까요? 개인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만 주면 돼요. 왜냐면 개인이 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누가 올 때가 있냐면 법인에서 그 회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제조회사 다닐 때인데 오늘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부품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거래처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도 오늘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갖다 준대. 왜냐면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일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 차도 다 나간 거예요. 영업하러. 예. 그리고 우리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후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 저거 했죠. 가까운 데서 샀어요. 가까운 데 소매상을 알아봐 갖고 샀는데 살 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꼭 뭐라 그러냐면 10%더 주세요. 원래 이거 불법입니다. 10,000원이라고 얘기했으면 현금으로 줘도 10,000원, 카드로 사도 1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얼마여야 돼요? 10,000원이어야 돼요. 네. 근데 법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신고해도 파급력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원래 그거 불법이에요. 10,000원이면 다 똑같이 10,000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카드로 산다 그러면 또 웃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불법이에요. 원칙은. 그렇죠. 옷가게가 그런 게 많죠. 근데 왜 그렇게 팔죠? 예, 막말로 세금 뭐 하려고요? 덜 내려고. 안 내는 건 없어요. 예, 안 내는 건 없는데 세금 덜 내기 위해서 뭘로 달란 얘기예요?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꼭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가서 미용해요? 개인이 가서 미용해요? 개인이 가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매장 반출은 발급. 그래서 직매장 반출 또는 뭐 본지점 간의 거래,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만 유일하게 간주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간주는 가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고요. 영세율은 이제 내일 모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인데 요거 개인만 돼요. 이거 왜 해주냐면은요, 옛날에 카드가 없던 시절에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냈을까요? 적당히 냈을까요? 적당히 냈어요. 네. 근데 국가에서 이제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봤더니 옛날에 신고했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장난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장난친 거를 알게 된 거죠. 국가도 바보는 아니니까. 왜냐면 카드로 파니까 매출액이 옛날보다 많아지네. 네. 그래서 국가에서 무조건 세금만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욕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개인이 카드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해주자? 빼주자. 근데 이런 걸 왜 해줘야 되냐면 수수료도요, 개인이 높아요? 법인이 높아요? 개인이 높아요. 카드 수수료로 뺏어가는 게 법인보다는 개인한테 더 많이 뺏어갑니다. 네. 카드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 중에 하나가 그래, 개인 너네들 카드로 팔았으면 세금에서 조금 뭐 해줄게? 빼줄게. 깎아줄게. 이렇게 이제 된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 빼줘요? 1.3%. 연간 얼마요? 네, 1,000만.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넘어오시고 487페이지. 그래서 내일 마무리 할 거예요. 네, 내일 마무리해 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저거를 나갈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잠깐 앞에 보시면 그 바탕화면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갔냐? 내 거에도 안 보이네. 이런. 잠시만요. K.
이거밖에 없네. 이런. 나도 깔아야 되는구나. 그 내일 오셔서 네. 여기 그 검색창에다가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가셔서 회원가입 해놓으세요. 그리고 사진 안 보내신 분들 사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여기 왼쪽 밑에 요거 있어요. 세일앱 수업용 다운로드. 네. 요거 다운로드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설치까지 하세요. 네. 왜냐면 요거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뭐 할 거예요? 실기를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실기하실 때 저 도와주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못했으면 못했다. 네. 그리고 이상하면 이상하다. 네. 다 했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다 했구나라고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그 사람 다 할 때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지금 제가 한 14년 정도 전산회계 수업을 하는데 한 번 걸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전 참고로 수업 시간에 수업 관련된 것만 잘 하시면 뭘 하든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딴짓 하면은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럴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성향인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할 거면 다 같이 하고 말 거면 말자는 주의라,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내가 나 제일 잘 알잖아요. 저 뭐 하나 시작하면은 내가 내 살 파먹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집에서 와이프가 밥 해주면 그냥 먹어요. 그리고 언제 투덜대냐면 내가 밥 한 번 할 때 투덜대요. 왜냐면 하고 나서 투덜대야 되잖아요. 하지도 않고 투덜하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아예 신경을 안 쓰든가 쓰면은 머리가 아플 때까지 쓰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보시면 납부세액의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무슨 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죠? 매출세액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얘는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비슷하면 매출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매입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거 아니면 매입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매입이 많아지면 뭐가 줄어들죠?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할 때는 누구 입장이요? 네, 회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가세나 소득세 할 때에는 누구 입장이요? 국가 입장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금 걷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한테 유리할 거예요? 국가한테 유리할 거예요? 국가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뜬 인터넷 뉴스 중에 읽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는데 적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세금 때문에 기부를 안 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기부하는데 좋은 목적에 쓰려고 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럼 기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또 장난치는 놈들이 또 생겨요. 이게 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게 써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교육도 제가 이거 그 NCS 있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 교육이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50%만 수업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지금처럼 10분이 아니고 반만 들으면은 출석으로 인정해주던 시절이 딱 1년 있었어요. 왜 1년만 하고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뭐 했을 거예요? 악용했죠. 그래서 어떤 반이 있었냐면, 저희 반은 다행히도 아니었는데 8시간씩 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반 중에. 근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 망했어 이런 사람들이 수업을 반만 들어요. 그러니까 4시간 듣고 가거나 4시간 남겨놓고 와요. 그러면 수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면 이게 군중심리인데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이 엉망진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9명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명은 같이 못해요. 물들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 군중심리가 뭐 외국엔 안 살아봤으니까 좀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걸 느꼈었던 게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극장에서. 네. 네. 근데 그때 영화가 하나 돌다가 사이에 멈춘 적이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필름이 끊어졌대요. 가다가. 그리고 연결해서 5분 후에 틀어줬어요. 근데 어쨌든 5분간 멈췄으니까 사람들 난리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난리 칠 거예요. 그게 새벽 1시인가 1시 반에 끝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난리 치겠지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무료표 하나씩 주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끝나고 우르르 나오길래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무료표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한 90%, 95%는 인정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1시간 동안 기다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5분 늦게 끝났으니까 택시비 내놓으래요. 어차피 그 시간에 택시밖에 탈 게 없어요. 버스가 안 다녀요. 새벽이니까.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할게요? 배째라 그랬죠. 네. 택시비는 못 드리니까 나중에 뭐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한 명이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 한 5명인가 10명이 맞아요 택시비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게 군중심리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 택시비 얘기하는 사람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나도 늦게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참고로 영화가 마음에 안 드시면 미안한 얘기지만 바닥에다가 팝콘 몇 개 흘리고 가세요. 팝콘 잘 안 쓸려요. 저도 거기 일할 때 이제 영사기도 돌려보고 필름도 들어보고 청소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팝콘이 안 쓸려요. 밑에가 융이잖아요. 대부분 영화관은. 이게 좋으니까 쓰레바지로 쓰지면 안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다 주웠어요. 그리고 팝콘 흘리는 사람들 저주하면서 청소했는데 그래놓고선 내가 나중에 흘렸죠. 저도 요것저것 다 해봐갖고 근데 어쨌든 군중심리가 생각보다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488페이지에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세무 때 볼 거예요. 왜냐면 세무에서는 시험이 많이 나와서 자세하게는 볼 건데 우리 대손의 뜻이 뭐예요? 못 받는 거.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주기.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의 뜻이 뭐냐면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거 왜 빼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요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간접세의 특징은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489페이지에 있는데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4번에 보시면 어음이나 수표는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근데 요거는 이제 세무 때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부도 나오면은요 개정 과목에 요거 있어요.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더니 마지막에 부도 났대. 그러면 프로그램에다가 내일 설명드릴 건데 부도라고 치시면 이거 하나 떠요. 그럼 이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는 말 그대로 어음이나 수표가 뭐 났을 때요? 부도 났을 때. 네, 그때만 활용하는 재정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0년. 그래서 10년이 지난 확정신고까지 가능해요. 결론은 몇 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안에 못 받은 거 처리는 가능하다.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두냐면 우리가 원래 회사가 가장 좋은 거는요, 돈 잘 받고 물건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도나는 이유는 물건이 잘 안 팔려서도 있고, 또 하나는 받아야 될 돈이 뭐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명 미수라 그러잖아요. 미수가 너무 많아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돈을 받아서 월급도 줘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미수가 엄청나게 많이 깔렸어. 근데 맨날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도 힘들어.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이러다 보면은 미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실 분들은 미수 관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라기보단 내가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물건 파는 거. 그 다음에 대금 회수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일반적으로 망할 회사 거의 없어요. 왜 망하죠? 장사가 뭐 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는 인정을 해줄 거라고요? 10년.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하고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고, 그 다음에 입력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